네, 안녕하십니까. 이재필입니다. 자, 오늘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시가총액 상위 1, 2위 종목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저 댓글에 어떤 분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. 자, 그렇습니다. 의미 없는 그런 종목이 있고요. 예를 들어서, 어떤 테마성으로 막 휘둘려서 저만큼 갔다가, 두들겨 맞고, 이게 장 끝나고 해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. 이런 분이 계시면, 그건 못 해드려요.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관심도 상당히 좀 많으시고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장중에 말씀드리나 지금 장 끝나고 말씀드리나 큰 다른 특별한 게 없는 그런 종목이니 삼성전자는 좀 말씀드리겠고요. 자,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시청자님들께서 어떤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라면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보고 해드릴 만한 종목이면 영상을 좀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되게 안타까운 게 있어요. 뭐냐 하면 어떤 종목의 타이틀을 제가 이렇게 달아서 영상을 올려드렸을 경우에 전에 카카오나 네이버 그다음 알테오젠 이런 것들이요. 조회수가 굉장히 많아요. 조회수가 굉장히 많은데 정작 중요한 얘기 말씀드린 거 이런 부분들은 조회수가 굉장히 작아요. 뭐냐면 제가 영상을 한번 찾아서 보세요. 자,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. 저 영상 찍으면서 서두에 노래도 한 소절 했었죠. 그 바람이 불어오는 곳, 그곳으로 가네. 왜? 돈 벌러. 이런 썸네일 앞에 붙여놓고 해드렸는데요. 여러분들, 지금 이게 종목 하나가 궁금하실 수도 있지만요. 자, 보면, 거기서 좀 이 해상풍력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, 그게 토요일 날 올려드린 영상이었어요. 토요일 날 올려드린 영상이었는데, CS 윈드 같은 거요. 월요일 날 1% 오르고, 아, 저, 월요일 날 7월 20일 날 아침에 좀 올라서 시작했죠. 자, 6% 정도 오르고 어제 또 14% 정도 올라왔습니다. 거기서 또 같이 이렇게 좀 언급을 했던 그 종목, 그 태웅이란 종목은요. 월요일 날 14%가 올랐어요. 그리고 어제는 상한가를 쳤습니다. 그리고 오늘도 21%나 올랐어요. 여러분들 어떤 종목 갖고 계신 것들 이런 것들도 궁금하시겠지만요. 자, 매일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계속 그 종목에만 있으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? 공부를 하셔야 돼요. 자, 그래서 그게 조회수가 한 200 몇십 건인가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다가 만약에 제가 전체적인 그 컨셉은, 그 영상의 컨셉은, 자, 전체적으로 이렇게 투자가 돼 가니까 이쪽 전체적으로 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, 그런 취지에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, 밑에다가 CS 윈드 한 종목명만 살짝 이렇게 올려놓고, 제목에도 그렇게 해놓고요. 자, 종목을 강조하질 않았어요. 그런데, 그거, 한 종목 좀 잘 사서 수익 좀 나면 뭐합니까? 그리고 한 종목 잘못 사서 조금 손실이 나면 그거 갖고 또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어요. 주식시장은 항상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생겨나고 사라지고 이거의 계속 반복이에요. 반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제가 자부하건대요. 이런 영상을 올려 보실 수 있는 그게 별로 없을 겁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이토마토에서 전문가 하면서 그때부터도요, 어떤 TV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들,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야, 전문가님 그때 말씀하셨던 것들, 그런 것들에 좀 들어가 있었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. 얼마 전에 올려드린 알테오젠에 대한 영상도 있었죠. 그 영상에서 제가
말씀드린 게, 뭐 작년 10월 달 이때 저 TV 방송 출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, 그 뒤에 보면 최종 화면에 보면 링크까지 걸어놨어요. 거기서 18분 정도 지나면 거기서부터 알테오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, 자, 이거 미리 빨리 찾아서 거기 들어가 있어야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. 그러려면 뭐 종목 하나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요. 다른 부분들 이렇게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가,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돼요.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어제 제가 오늘 아침 영상 뒷부분에 붙여드린 거요. TV 방송 했을 때 말씀드린 거, 거기서도요, 여러분, 좀, 나중에 시간 좀 지나고 보세요. 거기서 해상풍경 얘기도 하고, 뭐 종목 얘기도 잠깐 하고 그랬었는데,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. 자, 그래서 꼭 내가,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? 제가 정말 안타까워서 드리는 얘기예요. 자, 만약에 그 해상풍력에 대한 영상을 엊그저께 올려드렸던 네이버나 카카오 이 정도의 분들이 보셨다라면요, 엄청나게 보셨을 거예요, 아마. 뭐 거기 거의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었죠. 뭐 태웅, 뭐 그다음에 동국에센시 같은 것도 꽤 많이 올랐고요.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해상풍력 관련 얘기 나오면서 어제 상한가 갔었지 않습니까? 자, 그래서 오늘도 뭐 두산중공업도 20%나 올라왔고요. 좀 큰 틀을 볼 줄 아셔야 돼요. 좀 큰 틀을 좀 보십사 하고 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오늘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서론이 조금 길었죠. 근데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이거보다 이 얘기가 훨씬 중요한 얘기예요. 자, 삼성전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, 어제 뭐 44,900원에 매수를 했는데 팔아야 되나요?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, 댓글에. 자, 이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매매하는 이유는 뭘까요? 그런 거 아닙니까?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. 자, 나는 은행에 넣어놓으니까 뭐 이자 뭐 1%밖에 안 줘. 야, 그거보다 좀 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, 그런 분들이 좀 시간은 오래 걸려도 좋으니까 뭐 그 정도만 되면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매매하는 게 삼성전자일 거예요. 그런데 44,900원에 매수를 하시고 조금 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라면요, 투자의 방향 자체가 틀리신 겁니다. 뭔 얘기냐 하면, 좀 빨리 크게 올라가는 것들을 원하시면요, 그만큼 위험을 무릅쓰셔야 돼요.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얘기가 있죠. 고위험 고수익. 삼성전자는 수익도 그렇게 위험도도 그렇게 크진 않지만요, 또 수익도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에요. 물론 뭐 2년 3년 이렇게 연간 단위로 쭉 들고 가시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. 조금 이따 그 부분은 향후에 있을 모멘텀 부분들은 말씀드릴게요. 자, 우리 1년에 은행 넣어놓으면 1% 정도죠. 삼성전자 배당 수익률만 하더라도요, 1년에 뭐 한 2.5% 정도 됩니다.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. 그렇다면 이걸 팔아야 될까요? 자, 나는 답답해서 다른 종목에 가서 빨리 수익을 내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삼성전자라는 종목 자체를 매매를 하셔서는 안 되는 거죠. 자, 내가 어떤 성향으로, 어떤 마음으로 투자를 했는지,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리고,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. 자, 올해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, 배당 금액이, 뭐, 물론, 분기 배당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쳐갖고 이런 거죠. 1,536원 정도 그쯤 배당을 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54,700원이면 뭐 한 2.5% 정도? 뭐 2%좀 넘는 그 정도의 수익은 나오죠. 근데 주가가 이게 못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. 여러분들, 제가 어제 TV 방송 출연한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, 저는 시장 굉장히 좋게 봐요. 굉장히 좋게 봅니다. 자,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TV 출연해서 이 유동성이라는 거 있죠. 지금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옛날 잣대로 갖다 대는, 자, 아무 일도 없었을 때 잣대로 갖다 대는. 자, 지금 현재 그분들 논리가 뭐냐면요, 자, 뭐 경기가 안 따라오잖아. 그런데 주가는 이게 뭐야, 코로나 이전까지 다 올라왔잖아.
그러니까 이건 버블이야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자, 그러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죠. 내가 뭐 어떤 옷을 하나를 사고 싶어요. 이 티셔츠를 하나 사고 싶어요. 그런데 이 티셔츠가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합니다. 10만 원인데 내 주머니에 9만 원만 있으면 사고 싶어도 못 사죠. 10만 원이 있으면 어떨까요? 자, 이걸 탈탈 털어서 살 수 있을까요? 못 사겠죠. 뭐 한 10한 뭐 2, 3만 원 정도 있으면 고민을 좀 하겠죠. 야, 요거를 살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내 주머니에 1억이 있어요. 1억이 있으면 이 티셔츠 이게 10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이라고 한들 사겠습니까? 안 사겠습니까? 사게 돼요. 사게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지금 유동성이 돈이 워낙 많아서 그렇습니다. 자, 이 돈이 유동성이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유동성을 뭐 중앙은행에서 회수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. 그런데 자, 그러면 연준에서도 2022년까지는 금리 인상 없다라고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코로나가 조금 좋아지는, 그리고 경기가 좀 좋아져도 이 유동성은 한동안 시장에 머물러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경기 부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되살아난다라면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가는 게 정상이겠죠. 자, 그리고 뭐 트럼프도 지금 뭐 대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막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중국도 시진핑도 마찬가지로 돈 풀어야 돼요. 우리나라 돈 풀지 않습니까? 유동성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자, 얘기가 잠깐 옆으로 샌 것 같지만 새지는 않았습니다.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? 다른 거 다 오르는데 삼성전자가 안 올까요? 아니요, 올라올 겁니다. 그리고 어제 제가 TV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. 저는 2018년도의 고점 2600포인트 좀 넘겼었는데 그거 뚫는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 뷰는 뭐 전에 몇 달 전에 한 두세 달 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. 지금 주가가 좀 올라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. 그리고 시황에 관해서는 아마 저보다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다라고 저는 감히 자부를 합니다. 3월 20일 날 아침 시황 방송 영상 그거 한번 보십시오. 제가 3월 17일인가 그때 올려드린 영상에서는 언제나 그랬듯이 극한의 공포와 함께 기회는 오고 있다라는 영상을 올려드렸어요. 그리고 3월 20일 날 아침 시황 방송 영상에는 저도 주식 삽니다. 주식 사세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또 저 대상투에서도 저 토마토TV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, 아마. 제가 그 꼭대기 귀신같이 잡아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. 자, 근데 이 시장이 굉장히 좋다라면,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간다라면 삼성전자도 같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. 다만 다른 종목들, 뭐 엄청나게 움직이는 종목들, 이런 종목에 비해서 좀 덜 올라간다 뿐일 겁니다. 자,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단기간으로 본다면 방향 자체가 틀린 거니까 그 방향을 틀리게 하시는 게 맞고요. 시간을 좀 투자를 할 수 있고 뭐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들고 가는 게 맞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이 향후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라는 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이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죠. 메모리 반도체. 이 반도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, 그리고 저 미국 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있어요.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인텔이 가장 선두에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.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 뭐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. 엔비디아는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거죠. 그래픽 카드는 비메모리 반도체예요. 자, 그런데 이 역할이 뭐냐 하면요, 비메모리 반도체는 연산을 하는 거예요. 연산.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라고,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시스템 반도체죠. 시스템 반도체가 연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계산은 내가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뭐 자료가 있어야지 계산을 하죠. 자, 내가 어떤 계산을 하는데 노트에 이렇게 뭐 2 플러스 5는 뭐 얼마, 2 곱하기 뭐 4는 뭐
100만 곱하기 200만은 뭐 이런 쭉 이런 자료들 있잖아요. 데이터들. 이런 것들을 메모리 반도체가 갖고 보여주는 거예요. 쉽게 얘기하면. 그러면 이 메모리 반도체에 있는 그 연산 데이터를 갖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. 자, 근데 이 인텔에서 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 우리 D램이 DDR4입니다. DDR4인데 인텔에서 저 DDR5에 대한 규격을 어제 발표를 했어요. DDR5. 자, 그러면 이 메모리 반도체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. 자, DDR5가 안 나오는 이유는, 못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, 말씀드렸죠. 이 인텔에서 계산을 하는, 그런 역할을 하는 그 CPU를 만드는데요. 그 CPU에서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, 이 자료를 못 읽는 거예요. DDR5라는 그런 한 단계 진화된 메모리 반도체에다가 데이터가 있으면 이게 못 읽는 겁니다. 무용지물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올 수가 없었어요, 지금. 근데 이게 규격이 어제 나왔습니다. 규격이 어제 나와서 뭐 내년 정도, 물론 뭐 DDR4 나왔을 때도 한 1, 2년 정도 있다가 그게 상용화 되기 시작했으니까요. 바로 상용화 되진 않을 겁니다. 시간이 좀 걸리겠죠. 자,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?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은 배당도 있고, 그 다음에 돈의 힘도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뭐 이렇게 좀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니까 들고 계십사 하고 말씀드렸는데, 자, 뭐 그냥 짧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종목이다 라고도 말씀드렸죠. 자, 이 DDR5가 모멘텀이 될 거예요. 우리 뭐 저 DDR2보다 DDR3가 비싸잖아요. DDR3보다 DDR4가 비쌉니다. 그리고 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휘발성이 강한 그런 제품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신제품이 나왔을 때는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또 원론적인 얘기 뭐 한마디 말씀드리면요. 저 데이터 센터라는 거 있죠. 자, 그쪽에 엄청나게 방대한 그런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예요. 자, 근데 여기서 데이터 센터에서 처리하는 데이터, 이거를 다 저 CPU나 이런 시스템 반도체가 계산을 하는데 뭐가 옆에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?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는 계속 돼야 될 거예요. 자, 그렇게 되면 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렇죠. 수요량이 늘어나는 게 당연할 겁니다. 물론 이게 뭐 늘었다 줄었다 저런 쪽들,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쪽들, 뭐 구글이나 뭐 아마존 이런 쪽을 얘기하는 거겠죠. 그쪽의 재고 상황에 따라서 이 반도체 가격은 좀 오르락내리락 할 수는 있겠지만요. 결과적으로 보면 상당히 늘어난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뭐 은행 금리 이상 된다라고 투자하신 분들이 삼성전자는 대부분이실 거예요. 조바심 낼 필요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좀 배당 수익률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돈의 힘도 있고,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자, 뭐 짧게 보신다라면 지금 겹겹이 조금 저항선들이 좀 있어요. 조금 크게 키워놓고 볼까요? 자, 보시면 지금 현재 여기서요. 자, 보시면 이때가 저 6월 달에 뭐 한참 좀 좋을 때 그때였었죠. 그랬다가 또 좀 두들겨 맞았다가 제대로 올라오질 못했어요. 지수 자체는 지금 그 전에 저 코로나 이전에 다 회복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. 끝까지 이렇게 길 것이냐? 그렇진 않아요. 움직이는 모습이 조금 둔하다 뿐이지, 뭐 이런 모습이 나오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도 있을 거고, 어떤 때는 반등이 나올 때도 있을 거고, 막 이러면서, 자, 결국 가는 방향은, 예, 우상향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갈 거다라고 봅니다. 자, 지금 시간이, 한 20분 정도 벌써 지나버렸네요. 참 마이크만 잡으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. 자, 제가 상식선에서 이 반도체 기술이 어떤 건지 그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. 자, 반도체 기술이라는 거는 여러분들, 이 기판 위에다가 얼마나 많은 소자를 넣느냐, 그게
기술이에요. 쉽게 얘기하면 이 뷔페 같은 걸로 따지면요. 자, 이 접시 위에다가 얼마나 많은 음식을 넣느냐, 그겁니다.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웨이퍼 위에다가 3억 개의 능동소자, 수동소자, 이 소자라 그러죠. 뭐 능동소자는 뭐 트랜지스터 같은 것들,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, 이까지 다 설명하려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간략하게 그것만 말씀드릴게요. 삼성전자는 웨이퍼 한 개 위에다가 3억 개의 소자를 얻는다라고 가정을 하면, 뭐 저 중국 애들 같은 경우는 뭐 1억 개밖에 못 얹어 놓고, 그 차이입니다. 자, 그 차인데, 자, 이게 지금 저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는 그냥 가장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예요. 자, 그래서 뭐 요건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. 삼성전자 보유하십시오. 은행이자보다 좋고 시간을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 삼성전자는 나중에 기다리시다 보면요, 지금보다 뭐 훨씬 좋은 가격을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. 뭐 이런 종목 매수하셨으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,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냥 웃어 넘길 줄 아는 뭐 그런 투자자가 되셔야죠. 또 때가 되면 배당도 주고 그럽니다. 자,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. 제가 이 영상 뒤에다가 해상폭력 관련된 그 영상을 하나 뒤에다가 최종 화면에 붙여 드릴게요. 꼭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게 지금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해서 지금 쫓아가긴 좀 무리가 있겠지만요, 나중에 기회 분명히 옵니다. 그때 또 놓쳐갖고 뭐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지금 제대로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. 자,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